자, NCS 기반 병원 코디네이터 기출문제 제14강. 이번은 본 강의의 14강에 대한 기출문제입니다. 본 강의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더욱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기출문제 14강 이번 시간은 병원에서의 인사예절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인사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를 보여주는 정보다. 인간관계의 첫걸음이고 서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예의이다. 그 다음에 병원에 대해서 고객이 갖는 첫인상을 병원 코디네이터의 인상으로 줄 수 있다. 인사로서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인사를 하는 것은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과과정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상대에게 나의 인격을 보여주는 정보 맞죠? 인간관계의 첫걸음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서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다. 맞죠? 병원에 대해서 고객이 갖는 첫인상입니다. 맞죠? 자, 고객에 대한 권위의 표현이 아닌 거죠. 권위가 아니라 고객에 대한 봉사정신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인사에 대한 내용 중에서 바르지 않은 설명은 어떤 것입니까? 바르지 않은 것을 찾는 거죠. 자, 정답은 2번인데요. 자, 병원 근무자의 업무는 상호 연결돼 있어서 상호간 인사가 더욱 중요하다. 맞죠? 병원은 대면하지 않는 직종이 많으므로 여기까지 맞죠. 누구인지 몰라서 인사를 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모르는 직원끼리는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아니죠. 대면하지 않아서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인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 4, 5번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병원 코디네이터는 병원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인사를 한다. 맞죠? 인사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나치지 않다. 톨스토이 얘기죠. 인사할 때는 표정 그리고 인사말을 동반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인사를 하기 위한 준비 자세. 인사를 하기 위해서도 준비 자세가 있죠. 인사를 하기 위한 준비 자세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을 고르는 문제죠. 자, 그래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자, 준비 자세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손을 모으는 공수부터 예를 들 수가 있죠. 공수라고 하는 거 손을 모으는 거죠. 자, 여성, 남성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성은 왼손이 위로 올라가게 앞으로 모아 잡는 것이죠. 여성은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게 폭에서 살며시 어깨서부터 뚝 떨어뜨리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인사를 하기 전에 마음가짐을 바로 한다. 맞는 얘기죠. 자, 4번 앉은 상태에서는 인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가 어렵다? 그렇지 않죠. 여기 보면 앉은 자세에서 인사를 할 때도 보면 허리를 일단 폈다가 상대하고 눈을 마주친 다음에 상체를 굽혀서 인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앉아있던 자세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할 때는 의자 뒤로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자의 옆에서 이렇게 서서 옆으로 서서 바로 선 다음에 상대와 눈 맞춤을 하고 그리고 인사를 하면 되겠죠. 자,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인사를 준비한다 라고 하는 것도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4번 앉은 상태에서는 인사를 위한 준비를 하기 어렵다. 어렵지 않죠. 인사를 하기 위한 준비 서 있는 자세하고 똑같이 바른 자세를 갖추고 손을 모으고 하는 것부터 다 똑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인사의 순서로 옳은 것은 하는 문제죠. 자, 상대와 눈을 마주친다. 그 다음 상체를 빨리 숙인다. 빨리 숙이지 않죠. 아래를 바라본다. 아래를 바라보지 않고 상대와 눈을 마주치죠. 상대와 눈을 마주친다. 상체를 천천히 숙인다. 숙인 자세를 유지한다. 재빨리 상체를 숙인다. 천천히 상체를 숙여야 되겠죠. 자, 1m 앞을 바라본다. 그렇지 않죠.
1m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인사를 나눌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상대와 눈을 마주친다. 상체를 천천히 숙인다. 숙인 자세를 유지한 다음에 천천히 상체를 세우는, 이런 것이 인사의 순서죠. 자, 이미지로 한 번 더 우리 교과 과정에서 공부했던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상대와 눈을 마주치고 상체를 천천히 숙인 다음에 숙인 자세를 유지하고 천천히 상체를 세우는 것, 이게 인사의 프로세스입니다.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인사의 종류에 대한 얘기죠. 자, 목례, 가볍게 하는 인사다 하고 우리 배웠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목례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하는 인사, 눈짓으로 하는 인사다. 그리고 인사는, 목례는 어느 때 하느냐? 만난 사람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할 때, 그 다음에 인사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가볍게 빨리 지나치면서 해야 되는 인사일 때, 혹은 상체를 굽히지 않고 가볍게 머리만 숙여서 가볍게 내가 당신에게 뭐 마음을 전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만 할 때, 또 공간적으로 보면 좁은 공간, 화장실, 뭐 복도, 엘리베이터, 뭐 전화, 상대가 전화를 받고 있거나 뭐 이럴 때 이제 목례를 하죠. 그리고 상대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질문이나 부탁을 할 때도 불쑥 다가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목례를 먼저 한 다음에 질문이나 부탁 혹은 양해를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목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15도 정도 상체를 숙이는 이런 인사가 되겠습니다. 자, 적합하지 않은 거 5번이죠. 마음 인사다. 마음 인사가 아니라 눈 인사죠. 눈 인사. 자, 눈 인사, 눈짓으로 하는 인사다. 맞죠? 상체를 굽히지 않고 가볍게 머리만 15도 숙인다. 맞습니다. 당일 만난 사람을 또다시 만났을 때 여기 나와 있죠. 좁은 공간에서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에서 하는 인사다. 목례는 가장 가벼운 인사로 그 상대와 눈을 마주치면서 눈짓으로 하는, 아주 고개를 15도 정도만 가볍게 까딱 정도 하는 인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볼게요. 자, 보통례에 대한 인사입니다. 자, 보통례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인사죠.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가 거의 대부분 보통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교과에서 배웠던 내용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통례에 대해서도 우리 배웠죠. 보통례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인사고, 그리고 고객을 맞이하고 배웅할 때 하는 인사이며, 출퇴근이나 상사나 동료에게 하는 인사다. 그리고 목례는 인사말을 동반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보통례부터는 인사말을 포함해서 한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뭐 이런 인사들이죠. 그리고 인사 동작을 한 다음에 인사말을 하는 것이지, 인사말을 하고 나서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인사 동작은 허리를 30도 정도 굽혀서 한다. 병원에서는 대체로 처음 오는 고객 혹은 일반적으로 고객을 맞이하거나 배웅할 때 코디네이터가 보통례를 하게 되죠. 여기서 보면 약 30도 정도 상체를 숙이는 인사가 되겠습니다. 자, 1번 고객을 맞이하고 배웅할 때의 인사 맞죠? 2번 인사말을 포함한 인사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게 제일 많죠? 자, 3번째 허리를 30도 정도 굽히는 인사다. 맞죠? 고객에게 사과하거나 할 때 많이 하는 가장 정중한 인사다. 이건 정중례죠. 그래서 이게 적합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고객 맞이나 배웅할 때 하게 된다.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보통례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중례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중례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적합하지 않은 것은을 찾는 문제죠. 자, 정중례라고 하는 것은 1번 극진한 마음을 표현하는 인사다. 여기서 확인했죠. 우리 교과에서 인사말을 포함한 인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라고 하는 등의 인사를 하게 된다. 맞죠?
그리고 인사동작, 그리고 인사말, 그리고 사과나 감사를 하게 되고 허리를 45도 정도 굽히는 인사다. 맞죠? 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는 목례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는 정중례를 한다. 우리 배웠죠? 매우 정중한 인사인 정중례를 한다. 고객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고객이 사과를 받아주면 가볍게 목례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고객에게 충분히 감사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이 사과를 받아주면 가벼운 목례로 마무리한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목례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중례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죠. 자, 그래서 인사는 내가 먼저 한다. 그리고 아이 컨택이 중요하다. 밝은 표정으로 상황에 맞게끔 인사해야 된다. 우리 교과에서 배웠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인사예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상대의 상태나 감정에 맞는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언제나 씩씩하고 쾌활한 인사,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가 굉장히 몸이 불편한데 코디네이터가 아주 밝게끔 어서 오세요 라고 한다는 것도 그 고객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갑게 느껴지지 않죠. 그 다음에 고객이 굉장히 불쾌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통증 때문에 진료받고 나서 아주 몸이 불편한 환자한테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중요한 핵심, 상대의 상태나 상대의 감정을 읽어서 이것에 맞는 인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9번 문제가 없네요. 자, 단체 검정, 온라인 검정에 대한 내용들이네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개인 다 확인 가능하실 테니까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그냥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병원 코디네이터 협회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냥 병원 코디네이터 협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사단법인은 유일하게 국내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상호가 병원 코디네이터 협회 혹은 뭐 병원 서비스 협회 뭐 병원 무슨 협회 뭐 이런 임의단체나 그 뭐 개인 사업자 주식회사 이런 데들도 보면 병원 코디네이터 협회라는 이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검색하실 때 사단법인 병원 코디네이터 협회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